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첫 네,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사기 형사 고소가 가능하냐? 사기 네, 형사 고소 이게 약간 오해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내가 공사비 못 받고 혹은 돈을 못 받은 게 있는데 저 사람 일단 사기로 형사 고소 해놓고 그다음에 민사 소송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받으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생각하는 그 사기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처음부터 그러할 의도로 속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비를 줄 생각이 없었는데 공사해라 이렇게 하고 그 공사비는 이제 떼먹을 생각으로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공사 다 마치게 한 후에 공사비를 안 준다. 그러면 그게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공사비를 안 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뭐 비용이 더 들어가고 다른 공사비가 들어가서 뭐 다른 걸 먼저 하다 보니 못 준 거다라고 하면 이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를 하시더라도 그 처음부터 속일 의도라는 걸 입증하시지 못하시면 그 불기소, 불송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요 사안에서는 일단 사기죄는 조금 고려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도급 이 계약의 형태는 도급 계약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네, 건물주가 도급인이고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수급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도급 계약이 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았겠죠. 그래서 뭐 500만 원을 어느 계좌로 입금하고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하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체상금으로 만약에 500만 원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루에 얼마씩 이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얼마를 하기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해당 건물에다가 혹은 토지에다가 근저당까지 설정해 주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예쁜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좋죠. 그러면 이제 복잡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인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하고 직접 본인이 얘기한 내용들을 전화 통화 녹음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민사소송을 만약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이제 내가 공사 도급 계약을 맡긴 게 맞다. 500만 원 주기로 한 거 맞는데 돈을 내가 아직 못 주고 있다라고 하면 증인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한 건 맞는데 돈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는 계약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상대방이 인정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증인신문 같은 것도 필요가 없고 녹음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정하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부인한다. 나는 이 사람하고 500만 원의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지인을 증인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당시에 지인과 얘기해서 이 공사 실제 진행한 거에 대한 그 계약 내용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계약서가 없어도 충분히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계약 내용이 입증이 안 되면 이제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뭐 혹은 사무관리라든지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여기에다가 얼마큼의 비용을 투입했으니 그만큼의 비용을 달라는 청구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전제는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본인께서 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돌아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돈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만약에 내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만약에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계약의 내용이랑 그 금액을 인정해 승소받으면 판사님이 거기에 지연이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사자 사이에 얼마, 하루 지연하면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도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2%, 연 12%를 가산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계속 상대방이 안 주면 이자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그 집행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이 집행 권한을 근거로 상대방의 토지와 건물에 압류를 하고 경매를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받을 방법이 확보가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하셔서 계약 내용을 입증하고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고 이런 걸 입증해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승소하는 게 방법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 질문 드렸던 게 혹시 현장을 인도하셨나요? 제가 이걸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공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 뭐 방수업자, 뭐 미장업자, 뭐 아니면 뭐 시멘트업자 이런 분들이 돈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경우에 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내 여기에 투입한 그 잔존물이 지금 남아 있고 이게 이 현장은 내가 투입한 비용으로 지금 지어진 것이니 이 돈을 받기 전엔 내가 여기서 못 나간다, 인도 못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많이 플랜카드에 보셨을 유치권 행사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를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이거는 내가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이다가 되기 때문에 유치권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돈을 줘라는 주장은 못하지만 내가 이 돈을 받기 전까지 난 여기서 못 나간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유치권도 고려를 하실 수는 있고, 일단 인도하신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계약 내용을 입증하고 이제 금원을 청구하는 그런 후속 절차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